자, 관리도요. 1924년 슈와르트 박사에 의해 갖고 어떻게 처음 제창이 된 게 이 관리도예요. 실제적으로 슈와르트 박사는 벨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1924년 논문에다가 어떻게 관리도를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이 1924년을 갖다가 품질관리의 원년으로 봐요. 여기서부터 품질관리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공정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공정이라는 자체는 관리 상태가 있고 비관리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리 상태라는 얘기는 컨트롤 스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갖다가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품 산포에 영향을 주는 4가지의 커다란 원인이 있습니다. 그놈을 갖다가 우리 4M이라고 얘기를 해요. Man, Machine, Material, Method. 그러니까 작업자, 기계, 재료, 작업 방법이라는 어떻게 4가지의 요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공정이든 간에 이 4가지의 원인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 작업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했을 때는 생산된 작업물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산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통계학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일단은 정확도라는 게 갖춰져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정밀도라는 자체가 원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관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이 제품들의 산포가 위험 변동만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험 변동이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는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생산된 제품들은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내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전부 다 어떻게 이해가 다 되냐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씩의 개개인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산포라는 놈은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험 변동이라는 놈은 현실적으로 갖다가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산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인 규명이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설사 원인 규명을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이나 능력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강의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결과를 갖다가 보면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비관리 상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관리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변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변동이라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공정에는 어떻게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관리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이 이상 변동이라는 놈은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원인 규명이 가능하고 또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기술이나 능력으로서 충분히 조치가 할 수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간과하는 바람에 이놈이 어떻게 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떻게 이러한 원인들은 공정에 침투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정도 어떻게 사람이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 변동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정이라는 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자체도 모른다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시정을 하려는 사람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잘못했다는 자체도 몰라.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정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상원인이라는 놈이 어떻게 침투될 수 있어요. 침투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게 침투되었다는 놈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 발견해내는 도구가 바로 뭐다? 관리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관리도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어떻게 관리도의 개념은 정규분포라는 놈에 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놈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거든요. 자, 어떠한 확률 변수에 x가 있다면은 이 x를 갖다가 우리 바로 통계량이라고 봐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x라고 쓴 거는 어떻게 통계량들을 갖다가 총칭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통계량은 x바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산형으로 보면 스몰 p도 있을 수 있고 많죠. 이놈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계학에서 우리 통계량이 갖는 분포는 시력 크기만 커지면 분명히 어떻게 정규분포로 다 건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정규분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평균을 뭐라고 해보자. 뮤x라고 정의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편차를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시그마 x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정규분포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3배 사이에 전체에 얼마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99.73%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를 벗어나는 x들도 비정상적인 x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틀린 x들이 집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떻게 30마를 벗어나는 놈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확률상. 이쪽으로 얼마가 되는 거다 그러면 0.135%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도 얼마가 생긴다? 0.135%가 생기게 돼요. 그죠? 0.135%라는 얘기는 1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얘기다. 1000분의 1의 확률이 그냥 어떻게 수시로 발생해?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통계학에서 1000분의 1의 확률 뭐라고 그랬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1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놈은 실제적으로 현실계에서는 거의 어떻게 발생 불가능한 사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라. 근데 통계량 자체가 수시로 갔다가 이 선을 갖다가 들락날락 빠져나간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우리 이 선을 갖다가 관리도에서는 LCL, 이 선을 갖다가 UC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LCL이라는 얘기는 Low Control Limit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면 관리 하한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관리 하한선. UCL은 Upper Control Limit, 그래서 어떻게 관리 상한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UCL과 LCL을 모아놓고 점을 타점을 시키는 거예요. 타점시킨 점이 뭐를 튀어나가면 UCL을 튀어나가면은 비관리 상태라고 보고 LCL을 튀어나가도 뭐라고 본다? 비관리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타점시킨 점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면 UCL과 LCL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관리 상태라고 보는 거죠. 관리 상태라는 얘기는 어떻게? 우연 변동만 공정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죠. 비관리 상태라는 얘기는 이상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에는 절대 이상원인이 침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원인이 침투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비관리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관리가 뭔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어떻게? 1종 과오와 2종 과오라는 게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1종 과오와 2종 과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의 상태를 두 가지로 갖다가 반대되는 두 개의 현상으로 갖다가 놓고 보면 관리 상태인 공정과 어떻게? 비관리 상태인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관리 상태라고 보고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비관리 상태라고 봐보자라는 얘기예요. 관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비관리 상태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기준을 이렇게 꽂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을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비관리 상태. 자, 관리 상태인데도 이놈은 뭐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비관리 상태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놈은 알파라고 그런다고 얘기입니다. 자, 이쪽은 비관리 상태인데도 여기는 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는 관리 상태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러면?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베타. 비관리 상태를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관리 상태라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실무적 측면에서 봅시다. 관리 상태를 갖다가 비관리 상태라고 잘못 판단을 하면은 이상원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잘못 판단을 하는 거죠. 멀쩡한 공정을. 그러면 원인 규명 조치한다고 어떻게? 난리 부르스를 치겠다. 그치? 원인 규명이 돼요? 안 되지. 시간 지나면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랄 떨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지랄이 아니라 거기다가 개자를 하나 더 붙여야지 개지랄 떨고 만 거죠. 그래도 공정은 관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관리 상태를 관리 상태라고 잘못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정은 어떻게? 해끄닥해끄닥 하는 공정이 되어버렸는데 멀쩡한 공정이라고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놔두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라? 점점 제품들은 어떻게? 불량이 나타날 소지를 갖다가 크게 안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사전 징후가 있었는데, 그지? 그 징후 포착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 대충 손가락으로 막아도 될 놈을 갖다가 물고가 터지고 나오면 어떻게?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품질 관리는 이렇게 어떻게? 사전 징후를 포착을 해서 더 큰 재앙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예방의 철학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 관리도라는 놈이 그 놈을 갖다가 포착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관리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관리 상태를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놈은? 비관리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1-베타 그래갖고 검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도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되겠네. 비관리 상태를 비관리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도는. 그게 바로 관리도 작성의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나는 이 관리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그림은 좀 못 그리는데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미대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문이요. 여기에 집이 있어. 여기에 사람 앉아서 주인이 있겠죠? 여기 울타리야. 여기서 이제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지? 탁 튀어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요. 도둑놈 들어오는 거 감지 못하면 홀라당 다 털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세대죠? 그러면 도둑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도둑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갖다가 감시를 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개새끼를 한 마리 길르든가 아니면은 새콤 달든가 그러면 되지? 개새끼 한 마리 키웠어. 왜? 친구도 할 겸. 짱 개새끼가 잘생겼네 좀. 졸라 잘생겼다 그 얘기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짖어야죠. 뭐를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개가 그러면 뭐예요? 이 개는 똥개가 아닙니다. 집 지키는 개니까 적어도 어떻게 세파또다 그 얘기야. 슈나우저 새끼 아니다 그 얘기야. 우리 집에 키우는 슈나우저 새끼 이 엔장이 아주 총각만 오면 좋댄다. 피자 배달하는 총각만 오면 좋댄다고. 그것도 기집애라고. 에이씨. 그리고 물 없으면 물 달래. 와갖고 얘가 왜 이래? 그게 이제 물 달래는 거야. 물 졸라 싸가지야. 물 주세요도 아니야. 물 그러고 앉았어. 씨. 알아? 그런 슈나우저 키우면 안 되겠죠. 뭐를 못 보내니까 시그널을 못 보낸다고 얘기해.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이게 관리도야. 그치? 그러면 도둑놈이 튀어들어올 때 짖는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검출력이에요, 검출력. 그치? 개새끼가 이상원인이 딱 도둑놈이 튀어들어오는데 어떻게 가갖고 꼬랑지 흔들고 있으면 그게 쎄빠또냐, 이 똥개새끼지, 그제? 복날에 확 그냥 된장 발라버려야지, 그냥. 집도 못 지키는 게니까 된장 발라야지. 그러면 관리도가 이상원인에 대한 검출 능력이 없다면 이 관리도 뭐하라 그리니?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갖고, 그제? 그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리도라는 놈은 어떻게? 검출력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검출력을 다른 얘기로 갖다가 민감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상원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민감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민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개를 많이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우글우글하게 키우면 되는 거야. 그치? 너무 많이 키우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사료값 많이 들지. 그치? 그렇지 않냐? 집은 쥐씨알이만 한데 어떻게 개새끼 한 30마리 키우냐? 사료비도 안 나오겠다. 그치? 왜 딴 데에 있는데 뭐 가끔 가다가 이상원인 하나씩 침투되는데. 그치? 물론 이게 도둑놈일 수도 있고 쪽제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여우새끼일 수도 있고 닭무로 가면 안 되니까. 됐나? 근데 이 개가 너무 민감해.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는데 지저대면 어떻게 돼? 잠자다가 기절을 하고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럼 주인이 피곤해서 못 사는 거야. 너무 또 민감한 관리도는 어떻게? 관리자가 피곤해서 못 사는 거야. 이 관리도가 어려운 학문입니다. 시험 보는 걸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실무상에서 관리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개새끼를 많이 키우면 된다? 아, 민감도를 높이려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개새끼의 개수니까 N이잖아. 짤없지 뭐. N을 증가시키면은 베타는 감소한다는 얘기는 민감도 1-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불필요한 섹타를 줄여주면 돼요. 울타리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감시하기가 용이해지죠? 통계학에서 시그마가 감소되면 베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민감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군의 수가 되고 얘는 군의 크기가 됩니다. 군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30분에 한 번씩 순찰시키지 뭐. 개새끼를 갖다가 30분에 한 번씩 순찰시키면 하루면은 졸라리 잡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개를 갖고도 어떻게 이상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거네. N을 증가시킨다, 시그마를 감소시킨다. 군의 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관리도는 어떻게 검출력은 높아지게 돼 있다. 검출력이 없는 관리도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 얘기야. 안고 없는 찐빵도 맛있기는 하던데 우리 애들은 뭐 찐빵 먹을 때 어떻게 홀랑 겉만 벗겨 먹고 나중에 보면 뭐만 남아요. 속안에 안고만 남는데 팥은 안 먹고 뭐만 겉에만 싹 벗겨 먹고 나중에 요만큼 팥만 남아있어. 얘 잘못 들었다. 이거다 그 얘기야. 그럼 관리도 설명 다 끝났어. 자, 관리도는 그러면 이상원인이 침투되면은 이상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검출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통계학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력에 쓰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 현실적 시력 크기는 나는 6개라 그랬지만은 이론상으로는 몇 개다? 4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N이 꼴 4짜리인 관리도라면 군의 크기는 어떻게? 최소 군의 크기네요. 맞죠? 슈와르트 박사가 N이 꼴 4짜리인 관리도로서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N이 4짜리니까 그거 뭐 최소군이니까 그 최소군이 그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하겠어요. 그죠? 근데 N이 꼴 4짜리인 관리도를 그렸을 때 생각도 못하게 어떻게 공정의 이상원인을 갖다가 검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관리도의 종류에서 보면 연속형의 관리에서 연속형 관리도에서 첫 번째 어떻게 X바 R 관리도라는 놈이 있습니다. X바 R 관리도. 그러면 이게 연속형의 관리도인데 X바라는 놈을 이용해서 뭐를 감시를 하겠다? 확도를 갖다가 감시를 하는 거죠. R이라는 놈은 3포를 정의하고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얘는 밀도를 갖다가 감시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연속형이라면은 분명히 평균과 분산, 평균과 편차라는 놈이 있어야지 어떻게 연속형의 집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 이놈을 갖다가 프로세스라고 한번 봐봅시다. 뮤라는 놈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뮤는 깜으로 쳐도 이 값을 가져야 돼. 이 뮤제로가 바로 뭐예요? 목표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0g이다.
자, 평균은 얼마로 통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g. 100g보다 적어지거나 100g보다 커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걸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그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여야 돼. 이것도 목표값이죠. 그쵸? 뭐 시그마가 뭐 얼마가 돼야 돼요? 0.8g.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멀쩡한 공정이라면 이게 지켜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원인이 침투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시간이 경과되는 순으로 갖다가 감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생산된 거, 그지? 한 2시간 생산된 거에서 시료 끄집어내 확인해봐. 2시간 동안은 괜찮네. 그 다음 또 2시간 동안 생산한 거에서 어떻게 또 시료 끄집어내 확인해봐. 괜찮네. 하루에 8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8시간 작업을 한다. 4번을 시료 채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8번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감시를 하면은 16번입니다. 그쵸? 이틀만 감시해도 어떻게 돼요? 30개가 넘어서요. 그죠? 30번이 넘어서요. 자, 시료 채취의 시간 간격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간 간격을 짧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자인 내가 어떻게 공정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씩 확인해야지 어떻게 직성이 풀려. 하지만 공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면 뭐 통상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그냥 대충 관리 상태일 거니까, 그치?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어떻게 요식행위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이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N1이에요. 그러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그죠? 일정 시간 동안에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 제품 중에 N을 끄집어냈다 그 얘기야. 최소분은 몇 개라고 그랬으니까 4개, 4개, 4개로 갖다가 뭘 감시를 하겠다고, 그지? GCR에만한 시료로 갖고.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X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30분 후에 또 끄집어냅니다. 몇 개? 공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목표값 뮤제로라는 놈이 어떻게 계속 지켜지고 있더라도 이놈하고 이놈은 어떻게 같을 수가 없어요. X바의 분포가 같을 수가 없죠. 똑같은 평균 뮤를 갖는 집단에서 시료를 끄집어낼 때마다 뮤 X바 값은 변화가 되는 거죠.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K번을 했어요. 한 K번을 한 25번 했다고 봐요. 그러면 4개씩 뽑는 거를 몇 번씩 채취를 해본 거예요? 몇 번 채취를 해본 거예요? 20.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군에서 K. 그러면 X바 값들이 어떻게 쭉 얘기가 돼요. 그죠? 여기서 관리한계선이라는 놈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X바의 분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X바의 분포. X바의 분포는 분명히 어떠한 분포가 나타나요? 뮤값을 중심으로 해서 편차가 루트n분의 시그마인 편차를 갖는 분포가 나타납니다. 정규 분포죠.
자, 저기서 봐봐요. UCL과 LCL을 갖다가 편차 몇 배 되는 지점에다 설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3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LCL, 여기는 UCL. 자, 이 거리값은 편차의 몇 배 거리다? 3배. 3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 거리도 얼마다? 3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타점시킨 X바라는 놈이 뭐를 튀어나가면 UCL을 튀어나가든가 혹은 LCL을 튀어나가 버리면 뭐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비관리 상태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X바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뭐가 된다? 혹시 이놈이 변하지 않는가, 그지? 뮤제로 값이 변하지 않는가, 이놈을 감시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범위죠. 범위 R이라는 놈은 3포를 나타내고 있는 측도죠. 시료를 끄집어내니까 R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개 중에 범위 구하는 거야. 뭐 껌이지 뭐, 그제? 최대값에서 못 빼면 되니까. 최소값 홀라당 빼면 되니까. 그럼 R을 왜 구했을까? 통계학에서 이런 게 있죠. 시그마의 추정치로 갖다 R을 뭘로 나누면 돼요? 스몰 d2로 나눠주면 시그마의 추정치가 됩니다. 그죠? 여차하면 이 R들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d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지?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여기도 분명히 어떻게 서로 틀린 R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R에 의해서 뭐를 감시를 하겠다? 3포를 감시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3포를 나타내고 있는 측도 R이라는 놈이 편하기는 한데 얘보다는 어떻게? 성능이 떨어질걸? S가 뭐예요? 시료편차, 시료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놈이죠. 얘가 감시하는 데는 성능이 훨씬 좋을 텐데. 자, 얘는 그러면 정확도를 감시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X바 R 관리도가 있죠. 네? 두 번째로 홀딱 남기니까 또 뭐가 있어요? X바 S 관리도가 있죠. 근데 X바 R 관리도가 먼저 나왔네? S보다는 R이 어떻게? 쉽고 편하니까. 쉽고 편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분명히 판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서 구한 X바들이 UCL보다 크던가 X바가 뭐보다 작다면 LCL보다 작다면 이놈은 어떻게? 비관리 상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가설은 H0와 H1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H1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입증하려는 가설이. 이거 아닌가? 뮤가 어떻게? 뮤제로가 아니다. 뮤가 뮤제로가 아니라는 얘기는 목표값이 깨졌다는 얘기죠. 비관리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뮤가 미제로다라는 얘기는 뭐가 돼?
관리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의수준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검정에서 유의수준은 H0가 오른데도 H0를 기각을 시키는 과오가 됩니다. 근데 관리도에서는 이 알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0.0027을 사용을 합니다. 왜? 3시그마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99.73이죠.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예요? 0.27%가 되겠죠. 0.27%라는 얘기는 0.0027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세 번째로 갖다가 뭐를 갖다가 구하면 돼요?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되는데, 이 검정 통계량은 뭐를 구한 거예요? X바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뭐를 뺀 다음에 뮤를 뺀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X바가 홀라당 뭘로 변한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 편차가 1인 분포입니다. 기각력을 갖다가 설정을 해봅니다. 분명히 양쪽 가설이죠. 양쪽 가설이면은 H0를 기각시키는 대역은 양쪽으로 설정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H0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각. H0 어떻게 한다? 기각. 근데 요 확률 면적이 얼마가 되죠? 0.0027을 반으로 나누니까 0.00.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된다? 0.00. 그러면 요 우측 확률 면적이 0.00135일 때 요 U값은 얼마가 나오나? 3이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3배 사이에 얼마니까? 99.73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얘가 3이면은 얘는 얼마예요? 다섯 번째로 판정 내립니다. 여기서 구한 U0 값이 뭐보다 크다면 3이라는 값보다 크던가. 그죠? 혹은 U0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H0가 기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변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U0 값이 뭐예요? 이 값이죠. X와 마이너스 뮤를 뭘로 나눈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값이 3보다 크면은 그러면 H0 기각이라는 얘기네. 자, 실실 이거 변화 좀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넘어가죠? 넘겼잖아. X바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X바는 어떻게 돼요? 뮤. 마이너스 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로 넘어가죠? 플러스 뮤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였더라? 뮤 값에다가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합치면 뭐가 돼요? UCL이죠. UCL. 자, 이 값이 바로 UCL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놈이 뭐보다 적다면은 3보다 적다면은 분명히 H0가 어떻게 된다? 기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놈을 다시 또 뭐에 관해서 정리를 해봐요? X바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앵겼죠?
냉기죠? 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서 볼 때 뭐예요? 뮤라는 중심값에서 편차 3배 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LCL입니다. 이러면 H0가 기각된다는 얘기죠? H0 기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방에 훅 갔다는 얘기죠? 한 방에 훅 갔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H1만 남은 거죠? H1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비관리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맞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통계학의 검정을 X바의 검정이죠. 그죠? 뮤의 검정, 모평균의 검정을 몇 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평균의 검정인데, 그지? 평균 변화를 물어보는 모평균의 검정인데, 여기서 한 번 했죠? 두 번 했죠? 세 번 했죠? 네 번 했죠? 결국은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모평균의 검정을. 시간이 경과되는 순으로. K번 검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K번 검정을 했다. 모평균의 검정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갖다가 K번 검정을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서술을 하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그제? 딱 나누는 겁니다. 얘를 관리 하한선, 관리 상한선. X바 구해갖고 어떻게 디디디디 타점시켜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타점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중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뮤가 되겠죠?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배 되는 데다가 뭐를 갖다가 쓴다? UCL. 뮤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3루트 n분의. LCL이 이렇게 되는 거죠? 뮤 마이너스 3루트 n분의. 자, 저기서 X바를 타점시키는 겁니다. 뿅 타점시켰어요. 이게 바로 X바 1이죠. X바 2 타점시켰어요. X바 3 타점시켰어요. X바 4 타점시켰어요. 5 타점시켰어. 타점시키니까 계속 어디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UCL과 LCL 안에서 움직이죠. 안에서 움직이죠. 뭐라는 얘기예요? 계속 타점시킬 때마다 어떻게? 관리항제선 안에서 움직이니까. 자, 이쪽은 바로 뭐라고 보는 거죠? 비관리 상태. 이쪽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뭘로 보는 거야? 타점시킨 X바가 관리항제선을 튀어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관리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래고 뿅 하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관리 상태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항제선 설정시키고 X바들 타점시켜갖고 튀어나가면 뭐다? 비관리 상태다. 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작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검정의 방법론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알아야 되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렸다.
시간적으로 갔다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갔다가 어떻게? 감시하는 하나의 통계적 도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변형을 시켜버린 거죠. 모평균의 검정을. 그러면 작업자들이 어떻게 쉽게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죠? 이 공정 자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든 도구가 관리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자, 이 관리도의 원칙은 그러면 뭐다? 편차의 3배를 사용을 하는 삼시그마법의 원칙이네. 그러지? 삼시그마를 벗어나갈 확률은 얼마예요? 이쪽 저쪽 합쳐. 이쪽 오른쪽 1000분의 1 0.00135니까 그제? 왼쪽 0.00135 1000분의 1 1000분의 1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칠할 때까지 살아야지 한번 볼까 말까라 그랬지? 아, 그래서 이 관리한 개선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험적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 한계선. 근데 우리 통계학에서는 얼마 썼냐? 95% 쓰니까 1.96배였잖아. 그치? 그러면 관리도도 그러면 1.96 시그마 관리도도 있나? 없어. 2 시그마 관리도는 있어. 얼마를 쓴다? 2 시그마. 2 시그마. 그러면 2 시그마일 때의 확률 면적이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95.45%죠? 이때 LCL과 뭐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UCL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2 시그마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3 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뭐라 그런다? 조치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3 시그마법 관리 한계선을 뭐라고 한다? 조치선. 2 시그마법의 관리 한계선을 경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시그마법 관리 한계선 영어로 하면 어떻게? 조치, 액션, 리미트라고 얘기를 해요. 액션을 취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액션 리미트라는 얘기를 해요. 2 시그마법은 경고선. 경고라는 얘기가 영어로 어떻게? 저기 워닝 그래놨잖아. 그지? 워닝 리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관리도에 어떻게 다예요. 근데 통상 관리 한계선은 뭐를 사용한다? 통계적 한계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경험적 한계선인 3 시그마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관리도 3 시그마법 사용할 때 그러면 1.95가 얼마나? 저쪽으로 0.00135, 저쪽으로 0.00135니까 0.27%죠. 2 시그마법 경고선을 사용하면 1.95가 얼마냐? 95.45잖아. 100%에서 95.45 빼면 얼마요? 4.55%가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러고 나올 수도 있네. 경고선 2 시그마법 관리도를 사용하려고 한다. 관리도의 1.95는 얼마냐? 이게 얼마야? 4.55%지, 그제?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또 미친 짜장이 어떻게? 1.645 시그마법 관리도를 사용하려고 한다. 1.95는 얼마냐? 참 웃음뿐이 안 난다. 난 이때 살다 또 1.645 시그마법 관리도는 난 보다 처음이네.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1.645니까 얼마예요? 5%라면 어떻게? 10%가 되겠죠, 답은. 말도 안 되죠.
1.645법 시그마 관리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황당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하게 되지. 틀린 문제죠, 실은. 1.645법 시그마 관리도는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